경기도 분당 늦가을의 오후였습니다. 정자동 언덕 위에 자리한 윤서연의 집은 담장 아래 국화가 한창인 계절이었습니다. 남향으로 난 거실 창문으로 낮은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고 그 빛은 오래된 원목 식탁 위에 조용히 고여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인이 주방 싱크대 앞에 서서 반찬 그릇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분주하지 않았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서두름이 없었고 냄비 뚜껑을 열어 간을 확인하는 동작 하나에도 오랜 세월이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 강철호가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지났지만 서연의 집은 여전히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지연, 손녀 유진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곳에 들렀고 명절이면 친척들까지 북적거렸습니다. 서연 스스로도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 여겼습니다. 집은 사람이 모여야 집이라는 것을 평생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셨을 때도 먼저 달려갔고 남편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군말 없이 자신의 적금을 먼저 풀었습니다. 아들 민호가 35세 뒤늦게 결혼할 때는 전셋집 보증금의 절반을 보태주었고 신혼 초에 카드빚이 불어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조용히 통장을 건네는 사람이었습니다. 손녀 유진의 사립초 학비가 벅차다는 며느리의 넋두리를 들은 것은 재작년 봄이었는데 그때도 서연은 말보다 먼저 행동했습니다. 매달 학비가 빠져나가는 통장을 따로 만들어 두었고 그 사실을 크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 기대는 것이고 도움이란 말하기 전에 먼저 내미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녁 5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서연은 콩나물을 찬물에 헹구고 있었습니다. 수돗물 소리 너머로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직 도착했다는 인기척도 없었는데 언제 들어왔는지. 거실 쪽에서 낮게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흘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잔이 맞죠? 어머니가 마실 거. 서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낮고 조심스러운 어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지연의 목소리는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수면제 조금 넣은 거예요. 괜히 또 분위기 망치실까 봐요. 그 순간 주방 안이 완전히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손을 들어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물소리가 사라지자 오히려 더 고요해졌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크게 뛰었지만 그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젖은 손을 행주에 천천히 닦으며 싱크대 모서리를 가만히 짚고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전셋집 보증금을 도와주던 날 민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카드빚을 대신 갚아준 뒤로 며느리 지연은 한동안 더 살갑게 굴었습니다. 유진의 학비를 내주는 일은 어느 순간 당연한 루틴처럼 자리 잡았고 그에 대해 누구도 더 이상 특별히 감사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족의 온기라고 여겼습니다.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것이 사랑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은 말은 그 믿음의 아래를 통째로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의 숨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내색하지 않는 법을 오랫동안 익혀온 사람의 숨이었습니다. 그녀는 찬장에 놓인 물잔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투명한 유리잔이 3개 나란히 있었고 그중 하나의 물 빛깔이 나머지와 아주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차이였지만 서연은 그 잔이 어느 자리에 놓여 있는지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잔의 위치를 살며시 바꾸었습니다. 소리도 없었고 표정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다시 주방으로 돌아선 서연은 아무렇지 않은 걸음으로 된장찌개 냄비 앞에 섰습니다. 바깥에서는 손녀 유진이 현관문을 열며 밝게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 가방 내려놓는 소리, 신발 벗는 소리, 거실 전등이 켜지는 소리가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저녁 식사가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국자를 들어 된장찌개를 한 번 저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며 구수한 냄새가 주방을 채웠습니다. 그 냄새는 오늘도 어제와 다를 바 없었지만 서연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오늘 이후의 시간이 이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녀 유진은 할머니 옆에 앉아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쏟아냈습니다. 민호는 재킷을 벗으며 소파 끝에 걸쳤고 지연은 냉장고에서 와인 한 병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집안이 금세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평범한 가족의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은 주방과 식탁 사이를 오가며 반찬을 하나씩 내왔습니다. 된장찌개, 콩나물 무침, 두부조림, 갓 지은 밥. 손은 분주했지만 마음 한편은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까 바꿔둔 잔의 위치를 그녀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와인 잔에 술을 따르며 자리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오늘은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내요. 민호가 잔을 들었습니다. 유진도 음료수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물잔을 손에 쥐었습니다. 건배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지연이 먼저 잔을 기울였습니다. 아무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잔을 입 가까이 가져갔다가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에 반찬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핑계를 댔고 그 사이 국자를 들고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이 두부조림이 맛있다며 한 조각 더 집어들었고 민호는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에게 날씨 이야기를 꺼냈고 서연은 짧게 대꾸했습니다. 겉으로는 여느 저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눈은 지연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된 지 20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지연이 손가락으로 눈 아래를 가볍게 문질렀습니다. 처음엔 작은 동작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가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와인 잔을 내려놓는 손이 평소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왜 이렇게 졸리지? 혼잣말처럼 했지만 식탁에 앉은 모두에게 들렸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진도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억지로 눈을 뜨려는 듯 눈꺼풀을 올렸지만 이내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민호가 반사적으로 팔을 뻗어 그녀를 붙들었습니다. 지연아, 왜 이래?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집안에 갑자기 긴장이 퍼졌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지연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은 없었습니다. 얼굴빛이 창백했고 호흡은 고르지 않았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는 것은 민호였습니다. 서연은 지연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유진은 현관 앞에 서서 구급대원을 기다렸습니다. 집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지만 서연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단순한 피로와 저혈당 증세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처치 없이 수액을 맞고 나면 괜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유진은 엄마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서연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그 잔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서연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퇴원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조수석에 앉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오늘 많이 놀라셨죠?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랬지. 그뿐이었습니다.
민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말이 없어졌고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 위로 하나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집 안전등을 모두 켜지 않았습니다. 거실 스탠드 하나만 켜놓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낮게 깔려 있었고 집안은 오래된 냄새처럼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노보다 앞서 자리 잡은 감정은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잘못 보아왔다는 느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 그 사실이 분노보다 더 조용하게,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숫자들이 지나갔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이체 금액들, 아들의 부탁이 있을 때마다 열었던 통장, 한 번도 돌려받을 생각을 해본 적 없는 돈들. 그것이 아깝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무엇을 살 수 있다고 여겨졌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평화를 샀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을 지켰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안락함을 사는 데 쓰였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스탠드 불빛이 낮게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결심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윤곽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소리를 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지금껏 그래온 것처럼 조용하되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그 밤 서연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을 설쳤지만 몸이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 오래 짊어진 짐을 내려놓기 직전의 사람만이 아는 그런 가벼움이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가운을 걸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찻잎을 덜고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바깥에는 이른 아침 햇살이 마당의 국화잎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서연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내내 맴돌던 생각들이 아침빛 속에서 조금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은행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화면에 계좌 내역이 떴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자 자동이체 목록이 한 줄씩 나타났습니다. 민호 명의의 아파트 관리비, 지연의 카드 대금, 유진의 학원비, 보험료, 그 외 잡다한 생활비 항목들.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을 모두 더해보았습니다. 화면 속 숫자는 서연이 어렴풋이 짐작하던 것보다 컸습니다. 손가락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목록을 들여다보며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항목도 서연 자신을 위한 것이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그녀는 은행 고객센터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3번 울리고 상담원이 받았습니다. 서연은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자동이체 전부 중단해 주세요. 상담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등록된 자동이체가 여러 건이라 전부 해지하시는 게 맞느냐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전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집안이 묘하게 고요해졌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노트북 화면을 닫고 찻잔을 들었습니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막상 일을 저지르고 나니 가슴 어딘가가 서늘했습니다. 후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도 달랐습니다. 수십 년을 이어온 방식이 끊기는 순간에 느끼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지금 막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벨을 누르지 않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왔습니다. 서연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민호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은행에 무슨 일 있었어요? 이체가 다 끊겼다고 문자가 왔는데. 서연은 책을 덮었습니다.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화가 난 것인지 걱정하는 것인지 본인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제 내가 들은 말, 나도 다 들었다. 민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현관과 거실 사이 어딘가에 서서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무언가를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민호의 입에서 나온 것은 해명도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지연이가 그냥 한 말이에요. 어머니, 드리려던 건 아니고. 서연은 잠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들리더냐?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민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연은 더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다그치는 것이 지금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 쌓인 문제는 한 번의 대화로 풀리지 않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민호가 돌아간 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동이체를 끊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나올지도 몰랐습니다. 지연이 무슨 말을 할지도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해결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진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이상하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내어주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 여겨왔습니다. 그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요함 속에 앉아 있으니 처음으로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그 많은 것을 내어주면서 정작 자신은 무엇을 원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던가? 단 한 번이라도. 그 질문은 서연을 오래 붙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국화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이제는 나도. 그 말이 집 안 어디에도 닿지 않고 그냥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결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 안에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그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2번 걸었고 지연이 1번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은 문자는 읽었지만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매몰차게 굴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직은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말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입을 열면 해야 할 말 대신 상처가 먼저 나오는 법이라는 것을 서연은 오랜 세월 동안 배웠습니다. 그 며칠 동안 서연은 혼자 오래된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서랍 안에 넣어두었던 영수증과 이체 확인서들을 꺼냈습니다. 흩어진 종이들을 날짜 순으로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에 누군가를 위한 선택이 적혀 있었고 서연은 그것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다르게 하기로 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서연은 낡은 수첩에서 박현수 변호사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살아생전부터 인연이 있었고 가끔 명절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서연은 번호를 누르며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런 일로 연락하는 것이 맞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신중히 하려면 아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흔쾌히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사무실은 판교 쪽에 있었습니다. 서연은 버스를 타고 혼자 찾아갔습니다. 택시를 탈 수도 있었지만 버스 창문으로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가로수들이 마지막 잎을 달고 흔들렸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말을 마치자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연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 닫혀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은 유언장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이 아들 민호에게 상속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손녀 유진에게 신탁 형태로 남기되 교육과 자립을 위한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조건을 달기로 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묶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사람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끌 수는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서연은 한 줄 한 줄 읽으며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쳐 있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차가웠지만 나쁘지 않은 온도였습니다. 며칠 뒤 민호와 지연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작은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문을 열자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을 것이라는 것이 표정에서 보였습니다. 거실에 셋이 앉았습니다. 서연은 차를 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대접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연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짧은 사과였습니다. 그러나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드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연은 그 사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옆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한테 너무 많이 기댔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두 사람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용서는 했어. 두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풀렸습니다. 어깨에서 무언가가 내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돌아가진 않을 거야.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도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차분했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물러설 기색도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누군가의 존엄을 무시할 권리는 없어. 나도 그걸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마지막 말은 두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알았고 두 사람도 어렴풋이 느꼈을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막혀있던 공기가 조금씩 통하는 것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없어. 시간이 좀 필요해.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도 아무 말 없이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간 뒤 서연은 닫힌 현관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쏟아낸 것도 참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할 말을 했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는 바닥이 어디인지 알았습니다. 바닥을 알아야 다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서연은 거실로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마당에 심어두었던 국화는 이미 지고 있었습니다. 빈 화분 흙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봄에 무엇을 심을지 처음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작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을 향한 생각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봄은 어김없이 왔습니다. 마당의 빈 화분에 서연이 씨앗을 심은 것은 3월 초였습니다. 야생화 씨앗이었습니다. 어디서 자랄지 어떤 모양으로 필지 장담할 수 없는 꽃들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겨울 동안 집은 조용했습니다. 민호와 지연은 가끔 연락을 했지만 자주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서연도 먼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거리가 차갑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각자의 자리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래 뒤엉켜 있던 것들이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데는 그런 여백이 필요했습니다. 서연은 그 사이 오래 미뤄두었던 일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먼지 쌓인 레시피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 며느리가 처음 왔을 때 만들어 주었던 것들,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어느 여행지에서 배워온 것들이 빽빽한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한 장씩 넘기며 오후를 보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물건에서 오래된 온기를 찾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정원도 다시 손보았습니다. 괭이로 흙을 뒤집고 퇴비를 섞고 경계석을 다시 놓았습니다.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뼘씩 고르면 되었습니다. 서연은 혼자 하는 일이 이렇게 조용하고 단순하다는 것을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확인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흙과 손과 햇빛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 무렵 손녀 유진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유진은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자 유진이 조금 쑥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냥 오고 싶었어요. 서연은 문을 넓게 열었습니다. 둘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씨앗을 심었습니다. 유진이 흙을 파고 서연이 씨앗을 넣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손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흙 냄새가 났습니다. 봄 햇살이 등을 따뜻하게 눌렀습니다. 한참 후 유진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외롭지 않아요? 서연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잠시 생각했습니다. 외로운 게 아니라 조용한 거야. 유진이 고개를 기울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있지. 서연은 씨앗 하나를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작고 가벼웠습니다. 조용하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이제 들리거든. 유진은 잠자코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17살이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아직 이른 말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 기억할 것이라는 듯이. 봄이 깊어지면서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민호는 어느 일요일 오후에 혼자 찾아왔습니다. 지연도 유진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묻는 말이었지만 대답을 기다리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었던 것보다 서운했던 게 더 컸어. 민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이번에는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변명이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민호의 찻잔에 차를 다시 따라 주었습니다. 민호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서툰 순간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서로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날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이제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관계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쳐가는 것이라는 것을 예순이 넘어서야 비로소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름이 가까워질 무렵 마당에 야생화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심을 때는 몰랐던 자리에서 피어난 것들이 많았습니다. 계획대로 자라지 않았지만 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유로운 배치가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유진이 그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심은 거 맞아요? 너무 예쁜데. 서연은 웃었습니다. 내가 심기는 했는데 저렇게 피울 줄은 나도 몰랐어. 유진이 꽃 옆에 쪼그려 앉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참고 내어주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았던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사랑은 소진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잃어가면서 주는 것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꽃잎 몇 장이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그 바람을 그대로 맞았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마당도 꽃도 유진의 뒷모습도 남은 삶이 누군가의 기대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것을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늘 옳을 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봄이 왔고 꽃이 피었고 서연의 집은 다시 한번 진짜 집이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채널에 방문하시면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채널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